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오늘 일자리 얘기 잠깐 해볼까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요. 사실 이렇게 즐거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2년 연속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고용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본 저희가 알고 있었던 취직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창직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지금 고민되고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4년 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요. 국내에 없는 새로운 직업이 만약에 11개가 생긴다라고 할 때는 약 2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저희가 풀었으면 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즉 창직이 생기면 18,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직업을 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만드는 시대가 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한 달간은 내가 만드는 나만의 직업, 창직 일자리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창직 지도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실까요? 그냥 보시기에는 그냥 수업입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보여주는데 조금 다른 것은 이렇게 카드 툴킷을 이용하셔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이게 바로 그 창직 관련된 강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지금 초중고 학생들 그리고 뭐 더 많은 연령대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들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창직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어떤 아이디어로 진행되는지 저희가 한번 같이 만나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요. 나와 맞는 새로운 직업을 컨설팅 해주고 직업을 만드는 창직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에서 10월 한 달간 내가 만드는 나만의 직업.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직이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일을 의미하는데요. 이 창직을 도와주는 창직 지도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의 신직업 창직 지도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창직 지도사 박시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창직협회 이재진 기획팀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신직업의 발견 첫 번째 공식 질문 드릴게요. 박시현 선생님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 뭔가요? 네, 현재 저는 한국창직협회 전임 창직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책을 내고 있고 또 책을 쓰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창직에 관한 책을 쓰시나 보죠? 네, 원래 지금 나와 있는 책은 인문에 대한 책을 썼고 네. 그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창직에 대한 책은 이제 곧 출간될 예정이고요. 그러시군요. 예, 아주 이렇게 효과적으로 자기 자랑부터 이제 잘 시작을 하셨고요. 사실 오늘 자랑할 부분이 굉장히 많으신 두 분입니다. 그리고 좀 많이 공유할 내용들이 많아서요. 오늘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시현 선생님께서 이제 창직 지도사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직은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이재진 선생님이 또 협회에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협회 자랑도 좀 부탁드리고요. 뭐 하는 곳인지 그리고 이제 창직 지도사에 대해서 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한국창직협회 지금 현재 기획팀을 맡고 있는 팀장 이재진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대내적으로는 어떤 창직 사례 분석하고 또 대외적으로 창직에 대한 아카데미나 사업들을 기획하는 네.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협회에 대해서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단법인 한국창직협회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창직협회들 중에 일단 유일하게 정부에서 공인받은 네. 어떤 그런 비영리 법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 요즘에 일자리가 많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 청년층, 또 젊은 사람들, 또 대학생 그리고 예. 시니어층까지도 경력 단절 여성들까지도 예, 예. 창직을 통해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대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네. 이러한 창직 지도사들을 양성하는 일도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직 지도사가 지금 일단은 어떤 일을 한다라고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될까요? 창직 지도사가 일단 하는 일은 창직에 대한 개념을 일단 알려주고 또 창직을 어떻게 하는지 또 본인이 창직을 하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를 때 그렇죠, 옆에서 이제 그렇죠. 컨설팅을 해주는 맞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 나 이걸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근데 뭐 또 어디서 뭐 이렇게 가르쳐 준 데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 내가 그냥 해볼까라는 생각 막연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 허황한 생각이다, 뭐 공허하다, 뭐 기타 등등 뭐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 해서 좀 이렇게 눌려졌던 것들이 이제 다시 이제 일자리 창출이나 새로운 어떤 분위기 때문에 필요한데 바로 그거에 불을 붙여주시는 분들이 창직 네. 지도사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저 나름대로는 해보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직 일단 창직 개념부터 물론 예, 잘하셔서 이렇게 학생이 되시고 청출어만 하셔서 선생님이 되신 거지만 일단 창직이라는 걸 일단 배우신 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즘 네. 이제 하다 보니 네. 이런 개념이네요라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폭넓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우선 그 창직은 말 그대로 직업을 새롭게 창조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예. 그런데 굳이 직업을 만드는 거에 국한되지가 않고 세상에 없던 아주 새로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새로운 활동들까지 모두를 창직 활동이라고 포함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죠? 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창직을 하기 위한 최대한 요소는 뭐 자본도 아니고 뭐 재능이나 그런 학벌이나 학력도 아니고 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경험들이 있지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수많은 나의 경험이나 노하우나 경험, 경력 그렇죠. 그리고 생각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저는 경험 콘텐츠라고 명명을 네, 하는데 네, 네. 그 자신만의 경험 콘텐츠를 뿌리로 해서 그 자신만의 직업, 세상에 없던 기존에 없던 자기만의 직업을 만드는 모든 활동을 창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러면 창직 지도사가 일단 하는 일 좀 여쭤볼게요. 일단 박 선생님 그것도 좀 설명해 네, 주시죠. 네. 무슨 일이 요즘 제일 바쁘세요? 아직은 그 창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들 모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네, 그 그렇죠. 아직은 생소한 개념인 창직을 널리 알리고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들, 중장년층까지 굉장히 그렇네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그 본인이 가진 씨앗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창직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그 정도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제3의 어떤 진로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떠한 인식 확장 정도로 이렇게 저는 그 씨앗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네요. 있다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 또 그에 반면에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라든지 중장년층 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콘텐츠가 굉장히 그렇죠. 다양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 콘텐츠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창직까지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사실은 일단 지금 저희도 이제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고용 절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산업 구조가 굉장히 변하면서 이제 직업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당장은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일자리 창출 없고 뭐 없으니까 통계적으로 창직 많이 해가지고 많이 나면은 뭐 정부에서 좋겠죠.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뭐 그 부분도 사실 중요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질적인 차원에서 정말 좋은 직업이 만들어지고 지속 가능하게 자기 삶을 유지하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저 작가님을 이제 만나시면서 이제 했던 얘기 중에 재밌었던 게 이제 협회에서 이제 교구를 만드셨더라고요. 이제 그 툴을 만드셔가지고 뭐 다투고 댕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요 카드를 가지고 얘기하고 게임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교육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요것도 한번 좀 보죠.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카드 구경도 좀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네. 네네. 예,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신기한 흥미로운 지금 카드가 그리고 이제
보드가 이제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 얘기를 지금 선생님께 좀 설명을 들으면서요. 어떻게 창직 워크숍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창직 아이디어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설명해 주시고요. 네. 선생님께도 제가 좀 가끔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선 이 교구는 창직 스페이스라고 하는 교구인데요. 그 한국창직협회랑 그 외부의 아주 훌륭한 교육업체랑 같이 네. 협업을 해서 직접 개발한 그런 교구입니다. 그렇군요. 네, 개발 기간만 약 2년 정도 걸릴 정도로 2년 굉장히 걸리셨구나. 네, 예. 많이 걸린 그런 교구인데요. 네. 우선은 총 이렇게 보드 게임처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성인들도 물론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초중 고등학생들의 그런 창직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쉽게 도와주기 네. 위해서 이렇게 게임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겠죠? 이게 접힙니다. 접혀서 이렇게 들고 놓고 다니는 거라서요. 굉장히 좀 활동성도 굉장히 좋고 수용성도 좋다는 그런 네.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예. 그래서 보시면 총 6개의 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서 있긴 하지만 그 교실로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그쵸. 모든 아이들 활동을 모아서. 하잖아요. 예,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6명 정도 앉아 있게 되는데 네. 그럴 경우에 그 이 판이 그 각 아이들의 자기 땅이에요. 그렇군요. 이거 네. 이거 내 거. 네, 좀 자기 제 걸로 거, 하겠습니다. 철수 거, 예. 영희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알겠습니다. 건데 예. 철수 영희 보시면 하시니까 이제 연배가 우리가 나오는 그렇죠? 예, 요즘 이제 철수 영희 안 하니까. 예. 네, 여기 보시면 총 이제 3가지의 칩이 존재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파란 색깔 칩이 이게 이제 미래 트렌드에 대한 아, 칩이에요. 네. 뭐 휴머니즘, 우주 산업, 뭐 3D 프린팅, 뭐 개인화. 그렇군요. 예, 이런 식으로 개인 트렌드에 대한 칩인데요. 교수님께서 이 중에서 가장 흥미있는 그 미래 트렌드를 하나 그럼 친구들도 이렇게 네. 보면서 자기가 재밌는 거는 이제 이렇게 넣나 보군요. 네네. 본인이 저는 가장 그러면 관심 있는 분야 한 가지만 골라주시고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기후 기후 변화요. 변화. 예, 이렇게 네, 놓고. 아이들이 보통 잘 선택하지 않는. 예. 웃어 보이려고 한번 해봤어요. 나중 일은 걱정되는데 일단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종종 이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이 미래는 없어지는 직업이래요. 막 이렇게 울상을 짓는 학생들이 네,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너의 흥미야라고 알려주면서 네. 이 흥미칩을 이렇게 그럼 또 보여줘요. 거기서 또 찾아보는구나. 네네. 아. 흥미칩을 보시면 뭐 숫자 다루기, 표현하기 예, 이런 식으로 그 자기가 흥미가 있는 분야를 저 반만 줘보세요. 예, 제 예. 반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난 뭐 이건 절대 아니야. 숫자 다루기는 절대 아니고. 흥미 분야는 총 표현. 3가지를 골라주시면 되십니다. 요거는 3가 정도 골라서 네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것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일단 표현하기, 정리하기 절대 아니죠? 예, 도와주기. 일단 이거 해볼까? 한번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도와주기 해보고 대화하기. 이런 거 괜찮은데. 그러면 일단은 탐구하기랑요. 네. 이건 괜히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렇게 한번 넣어보고 설득하기. 네, 예, 이쪽 요거 편에 하나 네. 놓고 네. 그다음에 표현하기를 놓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왠지 아이씨 이거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살짝은 전 들어요. 막 뭔가 막 만들어질 것 같고. 네. 예. 네. 이렇게 다 고르셨으면 이제 마지막 칩이 그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어떠한 직업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직업 분야가 있는지 이렇게 직업 분야에 대한 칩이 있습니다. 네. 교육에 대한 칩, 금융보험에 대한 네. 칩, 그리고 국방에 대한 칩. 네, 이런 식으로 그 직업 분야에 대한 칩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 교수님께서 네. 본인이 관심 있는 직업 분야 네. 총 3가지 골라주시면 알겠습니다. 되시겠습니다. 저는 일단 요거 하나 넣어보고요. 네, 디자인, 그다음에 네, 저는 이거 하나 넣어볼까요? 네, 이거 한번 환경, 넣어보고, 에너지 그리고 넣으셨고요. 이게 저는 또 새로울 것 같아서 네, 게다가 네. 또 이제 농수산 이 기후 분야 쪽으로는 또 아주 민감할 것 같아서 일단은 네.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죠. 야, 근데 굉장히 학생들이 사실 막연할 수 있는 제가 좀 잠깐 해봤잖아요, 네, 선생님. 네. 해봤는데 일단 되게 어려울 수 있고 말도 또 어렵잖아요, 창직이. 아까 네. 우리 저 PD님도 창직이란 말이 좀 어려워 보여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만 그래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학생들한테서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네.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유도돼 가고 있으니까요. 네, 네. 흥미는 바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버스 좋은데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 혼자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판이 하나만 완성이 되었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판이 그렇습니다. 완성이 되겠죠. 예, 예.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인이 저희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창직의 원리가 있어요. 네. 뭐 융합, 세분화 이렇게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학생들에게 한번 이걸 다 연결을 시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기후 변화와 설득하기와
디자인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을 테고 네. 혹시나 나의 판에서 별로 연결시킬 거리가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네. 다른 친구의 판에서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디어를. 아, 가져올 수 있고. 네네. 이걸 가져온 데는 아니고 아이디어만 가져오면 되는 네, 거죠? 아이디어만 그렇죠. 가지고 와서. 딱지는 가져오면 안 되고, 네, 딱지는 네. 가져오면 안 되고. 예, 네, 이제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만 가지고 와서 그 워크시트가 따로 있는데요. 이제 거기다가 본인이 관심 있는 이제 이렇게 꼽은 칩에 대한 것들을 적으면서 한번 융합을 알겠습니다. 시켜보는 겁니다. 제가 저희 네. 이 시인 직업 발견에 나왔었던 그 직업 자체를 큐레이션하면서 지금 이거 갖고 얘기를 해보면 물론 네. 선생님 여러 가지 원리 있으시잖아요. 근데 네. 원리 가기 전에도 바로 생각이 나는 건 네, 네. 기후 변화 생기고 이제 그 환경 문제 많이 생기고 이제 미세먼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기 지능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내 공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부쩍 많아졌죠. 그래서 네. 이제 체질이나 이런 문제가 공기 때문에 많아져서 공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공기질을 관리하는가 새로운 직업이 돼서 이제 그렇게 생긴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된다고 치면 환경 에너지 기후 변화 그죠? 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계를 쓰고 어떤 센서를 써야 되느냐 문제는 탐구하기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도 벌써 네. 그 얘기를 일단 저는 적용이죠. 만든 건 네. 아니지만 벌써 그게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센서 달려 있는 그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에다 잘 놔야 되잖아요. 요즘 IoT 디바이스 예쁘게 나오니까 그렇게 관련해 가지고 인간 중심적으로도 만들어져야 되니까 디자인부터 나와야 될 네, 거고요. 네. 그거 관련해서 이 환경이라는 문제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고 컨설팅 해야 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로 해서 설득이라는 부분으로 하니까 그래 나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뭐 이쪽으로도 해보고 그럼 이런 직업에 이렇게 하는 걸 특화해 보자 뭐 이런 게 나오는 네. 이런 거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뭐 굉장히 뭐 좋은데 정말 좋은데요. 네, 여기 예. 뒤에 보시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설득하기를 이제 직무로 삼는 직업을 잘 몰라요. 그렇죠. 뒤로 이렇게 싹 돌려보면은 그 여기 설득하기라고 하는 이런 업을 삼을 수 있는 직업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 여기도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다 이렇게 디자인 그래가지고 네. 웹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이렇게 나오네요. 예, 호스트, 알겠습니다. 상담사.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한 창직은 그 나노 장기 청소원이라고 하는 직업을 만들었는데 나노 장기 청소원. 네, 그 예. 자기 아버지가 담배를 많이 피신대요.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의 그 학생 아버지의 그 더러워진 폐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싶다고 그러네요. 나노 장기 청소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 이제 직업을 앞으로 만들었죠. 미래산업에서 네, 네. 이제 조그만 로봇가 들어가가지고 네. 장기를 청소해주고 네. 이렇게 나오니까 거의 막 헬스케어 내지 막 의학 관련해가지고 아주 네. 좋은 직업인데요. 네. 네. 선생님 직업이 아니더라도요, 선생님. 네. 한 분야가 되잖아요. 네. 헬스케어 쪽에.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고민해서 하다 보면 또 좋은 직업 혹은 또 직업이 만들어진 직업이 아니더라도 창직으로 당연히 가는 거고 네. 아니면 또 자기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또 가면 되는 거니까 네. 좀 미래문화 지형에 대해서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아요. 선생님이 역할이 크시네요. 왜냐면 정말 그런 얘기 다 들어주고 네. 어차피 우리가 다 무슨 백과사전이 아니니까 다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그래도 엉덩이 두들겨줘야 되고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라고. 네, 정말 좋아. 정말 최고야 이러면서 해주면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방방 떠요. 막.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순간만이라도 그래 내가 지금은 뭐 수학 못하고 공부 못하지만 그래 이런 거 엮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잖아라고 해가지고 모티베이션이 확 된다는 것 네, 자체가 전 이미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네. 사실 거기서 많이 보람도 느끼시겠어요. 네, 사실 아이들에게 뭘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대답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도 평소에 뭐 게임을 하는 그렇죠. 친구들도 있고 축구를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임이나 축구를 직업으로 연결시키기까지의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하죠 우리는. 네, 절대 안 못하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저는 꿈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하던 아이들이 저는 꿈이 생겼어요. 뭐 그러니까요. 게임을 활용해서 뭐 어떤 걸 해보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대답이 바뀌는 순간 그렇죠. 아 오늘 나 또 할 일 다 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따가 선생님이 뭐 생각하시는 에피소드나 보람된 일 여쭤볼 때 제가 네. 또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거 잠시 접고 이제 또 아까 원리 얘기도 있고 또 더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요거는 이제 정리하고 다음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예, 지금 교구 이용해서 지금 해보니까요. 지금 학생들도 굉장히 막 새롭고 호기심 있게 다가갈 것 같고요. 네.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교과서 밖의 세계잖아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호응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원리 얘기하셨던 게 있어서 네. 제가 그 얘기는 조금 이재인 선생님한테 얘기를 좀 듣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도 제가 여쭤볼게요. 네.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 기존에 수많은 창직 사례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걸 이제 협회에서는 오랜 기간 분석을 통해서 한 7가지 정도로 원리를 도출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창직 원리 7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네. 이제 그 창조, 발견, 세분화, 융합, 대응, 대립, 연결 이렇게 예. 7가지인데요. 네. 하나씩 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시죠. 창조는 예, 예. 일단 뭐 직업이 새로 만들어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에 어떤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케이스인데 그렇죠. 예를 들면 프로게이머나 뭐 웹툰 작가 이런 직업들을 예를 들 수 있겠고요. 그렇죠. 나타났죠. 발견은 기존에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혹은 우리 지역에 없지만 외국에 있는 사례를 가져와서 소개하거나 네. 내가 적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쇼콜라띠에라든지 지금은 이미 만났죠 바리스타 같은 맞습니다. 경우도 뭐 정말 최근이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하나의 발견의 창직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세분화는 기존에 이미 있는 직업인데 이걸 좀 전문적으로 세분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사진사라는 직업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그렇죠. 있는 직업이지만 반려동물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는 반려동물 전문 사진사로 활동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만을 전문적으로 그렇죠. 찍는 사진사를 반려동물 전문 사진사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반려동물 관련해가지고도 저희 그때 도그워커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이제 네. 새롭게 그 산책하는 문화 그리고 네. 반려견과 함께 가는 문화 이제 이런 거 하는데도 굉장히 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던 분이 네. 또 생각이 나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사실 반려동물 시장이 워낙에 지금 활성화되고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련된 직업들이 그렇죠. 많이 생겨나고 네,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네 번째 융합은 기존에 있는 직업을 이제 합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푸듀, 케이터라는 지금 대표적인 어떤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네, 네. 푸듀는 어떤 식생활, 그리고 에듀케이터면 교육 전문가 해서 식생활 교육 전문가라는 직업으로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대립의 원리는 기존에 이미 직업이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한창 많이 활동하시는 창업 컨설턴트 같은 분은 이제 폐업 컨설턴트. 그렇죠. 라는 그것도 잘해야 직업으로-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사업을 잘 정리해야 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웨딩 플래너가 가 있으면 이혼 플래너가 이혼 있거든요. 플래너. 저희가 또 네. 이혼 전문가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아, 저희가 또 그러셨군요. 그래가지고 또 네. 이게 또 행복한 얘기는 아닌데 이게 또 성시장이라 이게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만 네, 어쨌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립이란 원리가 있네요. 그리고요.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또 그렇죠. 생기고 예. 이제 대응의 원리는 대립과는 달리 좀 병렬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의 와인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이제 발견의 원리로 들어왔다면 네. 이것을 이제 티 소믈리에 그러네요. 또는 뭐 막걸리 소믈리에 네, 이런 식으로 밥소믈리에도 있어요. 아, 그 네. 쌀 이런 가지고 식으로. 그런 것도 네, 하는 것도 맞습니다. 있어서 또 꼼꼼하게 말씀드리면 밥소믈리에도 저희가 출연하셨다는 거 꼭 네.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신직업 발권 많이 했는데. 예. 그리고 선생님, 예.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 제가. 아니요 예. 전혀 괜찮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이제 연결의 원리인데요. 연결. 기존에 어떤 새롭게 직업이 만들어졌다면 그것과 직무가 추가 보완돼서 좀 더 생기는 경우를 그렇죠. 말합니다. 예. 3D 프린팅이 요즘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데 3D 프린팅 기획자가 있다고 하면 3D 프린팅을 이제 기획하는 어떤 개발자 예. 또 이거를 수리하는 3D 프린팅 수리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직업이 연속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예, 예. 거죠. 사실 창직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예. 이런 원리만 가지고라도 그렇죠. 내가 좀 생각해 보면 네.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유익하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그러시겠는데요. 같습니다. 이거 혹시 뭐 특허 같은 걸로 내셨나요? 아니면 그냥 저작권만 갖고 계신가요? 실제 저희가 이제 저작권을 협회에서 가지고 있고 그렇죠. 원래 하셨으니까. 네, 비즈니스 특허로 현재 출원 중에 비즈니스 있습니다. 특허? 아, 이렇게 요런 네,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이제 해서 또 저희가 창직을 하는 어떤 컨설팅 과정이라든지 아카데미 과정을 그러니까 네.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특허하고는 약간 다른 네, 개념입니까? 맞습니다. 비즈니스 특허라고 따르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라는 쪽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쉽지가 않대요. 네, 네. 네, 근데 저도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얘기 잘 해주셨는데 제가 사서에서 여쭤보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진짜로는 이거 만드실 때 있었던 분은 선생님이시고 이분은 나중에 들어오셔서 잘 훈련 받으신 분이거든요. 어때 선생님 얘기 잘 했나요? 아, 네. 아우, 저보다 더 정말 네. 많이 하신 것 왜냐면 제가 이 같습니다. 말씀 해드리려면 박찬현 선생님이 그만큼 오랫동안 이제 원래 직장이 이게 아니셨대요. 그랬다가 계속해서 이게 스스로를 이렇게 진화시켜 나가시면서 가셨던 과정이 어느 이렇게 쌓였던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농담 삼아서 우리 팀장님은 재문 삼아 제가 이렇게 네, 말씀드렸죠. 괜찮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창직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도 하고 해서 진짜 이제 이런 역량과 어떤 상상력 그리고 이제 실천력까지 계신 분이 이제 창직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 창직 활동하고 난 다음에는 보통 어떤 활동으로 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보통 이렇게 직업을 맡는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건 창업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반려동물 전문 사진사의 네. 경우도 내가 어떤 기존의 사진사란 직업만 가지고 있다가 반려동물 전문 사진사란 직업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스튜디오를 꾸미고 사진관을 그렇죠. 만들어서 예. 그다음에 창업의 단계로 가는 거죠. 일단 저희가 생각할 수 네, 있는 일반적인 겁니다. 과정입니다. 예. 근데 물론 이게 창직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창직과 창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 중 하나는 창직이 직업을 만드는 개념도 있지만 직무를 만드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좋은,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새로운 지적이시네요. 직무를 만들어서 취업이나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예, 그러네. 최근에 그 블라인드 채용이 조금 이슈에 있는데 그렇죠. 이 중에 하나의 사례를 조금 말씀 같이 드리면 모 백화점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의 사례가 얼마 전에 뉴스화됐는데 네. 그걸 보면 그분이 자기가 반려동물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고 외적으로 살펴보고 또 자기 내부적으로도 본인도 적성과 흥미가 그렇지. 이런 애완동물, 반려동물에 있다는 걸 좀 네, 알고 네, 네. 이런 역량들 좀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펫 비즈니스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는 걸 알고 취업 시장에 접근을 했더니 실제로 면접에서도 잘 총괄을 한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취업에 성공을 하고 실제로 이 백화점에서는 지금 펫 비즈니스 마케팅 어떤 사업부가 신설이 됐고요. 네, 네, 이분은 바로 이쪽에 배치가 돼서 지금 아주 잘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창직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 창업 내지는 새로운 직업 만들어서 당장 돈 버는 데 뛰어들거나 산업 현장에 뛰어든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어떤 영역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잠깐 사례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뭐 이렇게 성공 사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도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활동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희한테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구직 활동 또 이런 거 하시는 우리 젊은 청년들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창조적 뻘짓을 좀 하셔야 돼요. 그 창조적 뻘짓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게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이 창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좀 반가워서 조금 흥분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지도하시고 워크숍 하시면서 이렇게 나왔던 창직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네.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 오늘 또 그래도 사진도 갖고 오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저기 네. 서 계신 분이 이제 황인수 선생님이시라고 60대의 이제 중장년층이세요. 그런데 3D 이미지 텔러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을 창직을 하셨는데 그 3D 프린팅이랑 그다음에 하브루타 토론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거꾸로 교실까지 모두 융합한 하나의 교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찰흙으로 무엇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얘들아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렴 하면은 그 사랑에 대한 각자 이미지를 찰흙으로 빚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는 이제 3D 프린팅으로 그게 옮겨온 거죠. 예, 맞습니다. 시대의 예. 트렌드에 따라서 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이미지들, 뭐 사랑, 인간, 정신, 이제 이러한 인문학적인 그런 예. 개념들을 그 3D 프린팅으로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시려는 시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를 아이들이 먼저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찾아보고 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선과 악에 대한 이미지를 그 3D 프린팅을 그 모델링을 하고 프린팅까지 해 와서 이제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런 그 3D 프린팅을 모델링하고 그 출력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선과 악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 출력물은 이제 내가 만든 나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이들 심리가 특이한 게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출력물을 가지고 교실에 앉아서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란 이런 거야. 나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토론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알겠습니다. 3D 프린팅, 그 3D 이미지 텔러가 마지막에는 이제 그 선과 악에 대한 그런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개념을 정리해주고 마무리하는 그것까지가 모두 하나의 그 커리큘럼이에요. 그러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총 1기까지의 그 3D 이미지 텔러의 양성 과정을 마치셨고 이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저 일기 그러니까 3D 임시텔러를 창직하신 분의 강의를 듣고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풍경이고요. 예, 예.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설명 들으니까 조금만 이해는 가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네. 예. 그리고 이 이제 선생님들께서 중장년 아카데미에서 모두 만난 교육생들이세요. 제 뜻이 맞는 분들이 같이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3D 프린트 기계를 직접 분해까지 하시고 조립을 하시면서 그 원리까지 완벽하게 이제 터득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말 모습이고요. 몸으로 체험하셨고 네, 몸으로 네. 배우셨네요. 아,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직접. 감동적이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직접 출력한 그 3D 프린트 결과물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각각 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마다 3D 프린트가 다 맞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과 이제 협력을 한다든지 콜라보를 맺어서 그리고 그 3D 프린트 기계도 회사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네. 그곳을 방문해서 이러한 그 기계의 원리도 같이 알아보면서 인문학적인 지식도 쌓는 네.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네요. 아, 정말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네. 사실 네, 그리고 네. 3D 프린터 가지고 아까 그 원칙을 좀 찾아봐야겠다. 아까 원칙 보면 네. 이걸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고 보면 예. 전형적인 어떤 융합의 사례라고 볼 수 그러네요. 있는 거죠. 예. 3D 프린팅 기술과 기존의 어떤 교육에 보면 하브루타나 아니면 그러네요. 거꾸로 교실, 플리트 러닝을 활용한 그런 그렇죠. 부분을 융합한 전형적인 어떤 예, 그런 게다가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결까지도 가능한 네. 그런 부분이고, 아, 이게 굉장히 좋은데요, 선생님.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될까? 말로는 저희가 이제 3D 프린터로 이제 교육에도 가능하다, 뭐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례, 그리고 직접 가까이 있는 사례 보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았는데, 네. 바로 이 창직이라는 그런 워크숍 통해서 나왔다니까 굉장히 보람되셨겠습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실제 선생님이 가르쳐 제가 이제 코칭을 한번 해드리고 이제 그 교육이 정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한 2번 정도 더 가서 개인적으로 또 코칭을 해드리면서 네, 네. 이제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작지만 약속에 도와드렸던. 아, 그럼요. 예. 아, 굉장히 뭐 보람되셨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일취월장하시고 청출어람하신 정말 그런 네. 사례가 아닌가. 그리고 보람이 정말 뭐 협회 잘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슬라이드 맨날 갖고 다니시겠는데 너무 좋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네. 같이 또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예. 창직 지도사는 청소년부터 경력 단절 여성, 은퇴자, 노인층까지 일자리를 구하는 다양한 대상들에게 창직에 대한 교육 및 강의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실제 창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감동적인 사례 아주 잘 봤고요. 네. 그럼 이렇게 또 궁금하네요. 아마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성공적인 창직이 되는데 좀 팁 좀 가르쳐 주세요 하실 것 같은데 네. 뭐 해답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적어도 선생님께서 주실 수 있는 팁은 있으실 거예요. 그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첫 번째는 그 직업의 세계를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어떠한 직업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직업군 내에서 융합을 하던 세분화를 하던 이제 예. 그러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일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주 진부한 말일 수는 있지만 아주 가장 중요하고 또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예, 분야를 맞습니다. 꼭 예. 찾아서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트렌드를 한 발짝도 아닌 이제 반 발짝만 앞서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발상의 전환이나 그런 아이디어는 모두 그 틈새 시장을 목적으로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튀어야 산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사계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께서 창직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실 네네. 수 있으니까. 이제 네. 근데 실제로 창직에 이렇게 돌입을 하게 되면은 자금 운용부터 맞습니다. 그리고 창직 그렇죠. 계획서, 예. 네, 그다음 마케팅 이제 이러한 굉장히 1단계부터 끝도 없는 그러한 단계가 굉장히 산적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려움들을 꼭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직은요, 그 축적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네.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자양분 삼아서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꼭 실패를 자기의 자산으로 삼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패를 자산으로 삼으라는 거는 저희도 저희 학과에서 되게 중요한 교육 모티브예요. 네. 이 공학도들이 열심히 지금까지 뭐 요러한 느낌의 지식을 나타내고 뭘 하는데 썼다면 이제는 뭔가 실현하고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실패라는 부분이 당연히 따릅니다. 근데 저희 교육이 실패를 용납 안 하는 교육 네. 환경이잖아요. 실패하면은
뒤처지는 거고 나고 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학과에서도 굉장히 그런 걸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쉽진 않으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덕목이거든요. 이 덕목이. 근데 이 덕목도 창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미 창직 지도사라는 말이 뭐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제가 사적에서 말씀 나눠봤을 때는 다른 직장도 다니셨었고 실제 또 경력이 단절되었던 체험도 하시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게 된지 궁금해서 저희가 그거 좀 여쭤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떤 과정 거치셔서 이렇게 또 하시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원래 그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충북 진천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 모든 게 단절이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경력과 뭐 원래 친구들과 서울이나 다른 곳에 계셨었나요? 예, 서울에 있다가 충북 진천으로 이제 귀촌 아닌 귀촌을 하게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경력 단절 여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임신과 그 임신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굉장히 막막해 있던 참에 그 우리 신랑이 그 임신 기간을 그 소비로 보지 말고 투자로 보라고 조언을 해줬고, 그러니까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네, 책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해서.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쓰던 책의 한 꼭지가 이제 직업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꼭지가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거기에 들어갈 사례를 찾는데 사례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엔 저는 창직이라고 하는 개념도 아예 몰랐고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나만의 일로 만들 수 있지는 않을까? 뭐 그런 사례가 있지는 않을까? 이제 예. 이러한 막연함에 그냥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한국창직협회 이제 이정원 협회장님 블로그를 보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연하게 주장을 하던 바가 창직이라고 하는 개념이었다는 것도 이제 깨달았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그 한국창직협회에서 주관하는 그 창직 지도사 양성 과정을 네. 바로 신랑 카드 무이자 10개월로 끊고 뭐 그때는 그러셔야죠. 예, 예.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이제 창직을 알게 된. 투자라고 했으니까 책임을 지셔야죠. 예, 투자라고 했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게 맞고요. 네네. 그냥 외조를 굉장히 잘해주신 그런 걸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오해하지 마시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교육 과정 조금 좀 저도 네. 부탁을 드릴게요. 그 교육 과정은 저는 지금 현재 이제 1급인데요. 교육 과정은 저는 총 8주 과정을 들었는데 그게 그 토요일 거의 하루 종일이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 창직 지도사는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고 추후에 내가 얼마나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할지의 그런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보세요. 아, 네. 예, 그래서 무조건 다 수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력서를 내고 아. 면접까지 아, 네. 네, 봐야 하는. 네, 이제 거기 제가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됐고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는 시댁에 맡기고 그 2달 동안 이제 하루 종일 토요일마다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서울로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그거 하러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 저희 시댁은 서울에 계셔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서울에 이제 아이를 맡기고 이제 왔다 갔다. 아, 잘하셨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 굉장히 뭐 정말 어떨 땐 억척스럽게 어떨 때는 아주 정말 커다란 열정으로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는 뭐 이렇게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께서 이 정도는 뭐 기본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약간의 용기가 부족하셨던 분들도 지금 박 선생님 사례처럼 조금 더 기운 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예, 잘하셨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굉장히 재밌던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면접을 보실 때 앞으로 정말 이 일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갈 거냐라는 걸 보시면서 면접을 굉장히 강화하게 보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갖게 되셨는지. 실제로 이런 새롭게 진행되는 자격증이나 아니면 새로운 자격 과정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게 뜰 것 같다 하고 그냥 막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냥 내가 이 직함만 가지고 활동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실제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네. 미래에 대한 준비와 네. 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나 마음을 네, 가지신 네. 분들을 정말 저희는 양성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좀 이력서와 면접이나 이런 과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그건 잘하셨네요. 왜냐하면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네, 또 네. 자칫
이걸 가지고 조금 이렇게 사행성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창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이거 남발되면 굉장히 네. 안 좋은 건데 그래서 굉장히 그 시스템을 아주 이렇게 정갈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조금 그 허들이라고 네, 하죠. 그 허들을 좀 만들어 놓으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기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아마 굉장히 아마 어필이 되셨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고 아주 고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재진 팀장님 오시기 전 얘기 같습니다. 예. 제가 너무 자꾸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저희 이재진 팀장님은 사실은 수학이 전공이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신직업 발견에서 항상 전공이 다르신 분들이 스스로 계속해서 찾아보고 또 진화해야 되는 과정을 저희가 마구 보여드리잖아요. 이재진 팀장님도 그런 쪽인 것 같으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농담인 건 아시죠?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커리큘럼 얘기를 조금 해주시는 것도 정보 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요. 예. 현재 그 협회 창직 과정은 창직 지도사, 창직 컨설턴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창직 지도사 과정은 1급과 2급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2급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개인별로 창직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일단 신청하셔서 협회에서 어떤 서류 심사와 간략한 면접을 통해서 아까 면접. 네, 예, 그 일단 쉽지 진행이 않은 되고, 면접. 네. 예, 예. 그다음에 1급 과정은 그런 2급 과정을 정말 우수하게 성적을 수료하시고 창직 사례를 만들어가고 계신 박시영 아. 네, 대표님처럼 강사님처럼 이런 케이스를 저희가 1급으로 같이 또 양성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했다고만 해서 2급으로 올려드린 게 아니군요. 네. 여기서도 이제 필터링 작업을 네, 같이 그렇게 또 하신. 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비용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예. 일단 비용하고 간략한 과정 준비되는 것들을 얘기를 말씀드리면 네. 창직이 뭔지 일단 개념 그리고 창직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미래 사회의 트렌드나 그렇죠. 어떤 변화돼가는 과정 그리고 창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들을 좀 훈련하는 실습들을 이 과정에서 거치게 되고 이제 현재 그 창직 지도사 2급 같은 경우는 18시간 교육과정 기준으로 70만 원의 비용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그 신랑 카드 예, 이거였습니다. 예. 보통 매월 이렇게 개설돼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10월에는 1급과 2급이 동시에 같이 개설돼서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간단한 현황 정도도 좀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어느 정도 많이 좀 오고 계시죠 요즘? 네, 예. 기존에 계속 창직 지도사로 이렇게 양성되신 분들이 협회 출신으로 현재 한 100여 분 정도 계시고요. 아유. 네, 이분들이 각자 이 창직 지도사만을 사실 업으로 하진 않으시고 네, 본업이 대부분 있으시니다. 그렇죠. 이것도 되게 네, 매력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본원 있으면서도 그렇죠. 충분히 할 수 네, 있다는 같이 예. 하면서 예. 본업이 있으면서 창직 지도사로서 그렇죠. 어떤 교육도 하고 창직도 하시고 아니면 멘토링도 하고 이런 강의 활동들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시현 선생님 지금은 아까 그러면은 이제 서울은 아니고 지금 계신 곳 충북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쪽이 이제 근거지시겠어요. 네, 거기서 활동 많이 그렇죠. 하시는 거죠? 근데 어차피 강의는 전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시니까, 예. 좋아요. 딱 중간이라서 사방팔방으로 그러시네. 다니기가 딱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의 외에 또 다른 활동은 어떤 거 하세요? 강의 외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창직을 연구하는 기관이 한국고용정보원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최하는 창직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을 하기도 하고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창직 관련한 책을 저술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방송 출연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창직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협회 입장에서는 박시현 선생님이 정말 보물 같으신 분이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정말. 그리고 협회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창직이라는 차원이나 지금 이제 다른 경력단절 여성분에게도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걸 여쭤볼게요. 선생님 하시다 보니까 네. 창직 지도사, 그러니까 사실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창직 지도사로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정작 자신이 계속 여기에 머무르는 것도 참 네. 어떻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네. 창직 지도사로 이렇게 활동하다가 진화되거나 진출할 네.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자꾸 아이디어가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거 네. 좀 얘기해 주시죠. 사실 제가 처음에 창직 지도사로 활동할 때 제일 걱정됐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정작 저는 창직을 하세요라고 해놓고는 난 맨날 특강만 다녀. 난 맨날 특강만 다녀. 창직을 하세요라고 해놓고는 정작 제가 창직을 한 게 없으면은 말에 힘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2015년 정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해외 유튜브를 통해서 스트링 아트라고 하는 공예를 발견하게 됐는데 네. 제가 그 스트링 아트를 그냥 취미 생활로 하다 보니까 그 스트링 아트가 나무판에다가 못을 박고 이제 이렇게 실을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망치질이 필수, 이렇게 망치질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강점을 보고 이제 몰입, 치유, 명상이라고 하는 컨셉 아래서 이제 그 스트링 아트 테라피스트라고 창직을 했고,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현재는 그 스트링 아트 테라피스트로 문화 클래스를 나가고 있기도 해요. 선생님이 지금 이제 클래스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출강을 나간다는 그러신 거죠. 거죠. 네, 네. 느낌이 옵니다. 네. 저도 그거 봤거든요. 네. 그 망치도 막 물론 이게 뭐 그림을 만들어서도 할 수 있고 네. 막 무작위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 한 다음에 이거 하나씩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맞아요. 아무 생각 없어지는 게 이게 힐링 쪽으로 가고 네. 그래서 아주 잘 보셨네요. 잘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책은 또 계속 쓰시니까 네. 계속해서 그거야 뭐 어떻게 보면은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지 않겠어요? 책을 쓴다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도 조금 관심 있으신 분은 관심 있으시는 요즘 네네. 관심이 자꾸 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가? 저는 요즘에 아무래도 그 이제 촌, 그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 시골의 마을 공동체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 농촌 관련한 마을 공동체와 그리고 농촌 관련한 창직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요. 그러시군요. 네, 이제는 지금 아예 그냥 완전 귀농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창직 지도사의 진출 분야입니다. 창직을 지도하는 일을 하다 보니 본인이 직접 창직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또한 창직을 지도하면서 퍼스널 브랜딩이나 마케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어 해당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일단 특강 같은 것 쪽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정보 차원에서 수입이 얼마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까요? 선생님은 1급이시고 잘하시기 때문에 좀 경력이 높으시겠지만 한번 좀 기본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이제 기관마다 지자체마다 대학교마다 굉장히 다르긴 한데 달라요. 예. 평균적으로 시간당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그렇죠. 예, 받고 활동을 하고 있고 특강 같은 경우에는 뭐 1시간, 2시간짜리 정말 그냥 그렇죠. 간단한 특강이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4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제가 이제 투입하는 프로그램이 8시간까지는 하지만 정규 프로그램은 훨씬 더 길죠. 그렇죠. 네. 예. 자율학기제 네. 이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아닙니까? 네. 이쪽도 잘 풀어보시면 네, 이게 네.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 정도입니다. 선생님이랑 뭐 이제 경력이 많으셔서 좀 더 많이 받으실 거고요. 아마 1급 바로 받고 출발하실 때는 조금 덜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마다 차이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재현 선생님이 그런 걸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협회에 계시니까 이제 그 창직 지도사로 활동할 때 뭐 인식적 혹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뭐 인식적인 측면에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창직에 대한 개념도 아직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도적,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창업 아니면 뭐 취업하면은 창업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 이렇게 어떤 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도움이 되는 막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이 있는데 맞아요. 창직하면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창직 전문 기관이 전문적인 어떤 네. 센터가 있으면 예. 사람들이 거기 가서 창직에 대한 개념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새롭게 창직된 사례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 수도 있고 체험해 볼 수도 있고 네. 내가 직접 거기서 창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문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부 차원에서 특히 이게 제도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예, 뭐 창직 얘기 많이 하시고 일자 창출 얘기하시는데 그 후속으로 진짜 좀 이렇게 액션이 나오시면 네, 좋잖아요. 맞습니다. 확실히 협회에 계시는 분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니까 아마 지금 이걸 좀 설득을 좀 많이 하셔서 센터를 만드시는데 좀 많이 힘을 쓰시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있는 게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잘못 길을 가시거나 잘못 이렇게 되면은 이건 네. 또 문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창직 지도사 전망은 저희가 꼭 여쭤봐야 돼요. 항상 이제 직업 나오면 저희가 전망 여쭤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 질문처럼 여쭤보는데 박시현 선생님 어떠세요? 지도사 전망. 확실히 제가 처음 창직 강의를 시작을 했던 이제 2014년도, 5년도보다는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훨씬 좋고 또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제 그 훨씬 좋다는 게 이제 강의 횟수를 이제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을 텐데 그 강의 횟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그런 창직에 대한 관심이나 그렇죠. 수요가 늘어났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리고 협회의 그런 전임 강사로서는 굉장히 이제 반가워하는 그런 사회 현상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한 그 언론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창직에 대한 거를 굉장히 자주 맞습니다. 노출이 되고 있어요. 예, 예.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 덕분에 앞으로 창직 지도사의 전망은 밝다라고 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제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직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이제 직업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한 네, 이제 그러한 맞습니다. 개념으로 아주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저희 신직업 발견의 컨셉이기도 하고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그 창직에 대한 수요나 관심이 늘어날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제 그 과정에서 창직을 해야 될 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뭐 운영 능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또한 많은 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렇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사실 제가 가끔 가다가 그렇다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그렇다면 직업 큐레이션 코너가 필요 없을 수가 있고 오히려 그 직업 코너 큐레이션 자체가 오히려 오늘 이 창직 지도사님들이 해주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렇다면 코너를 제가 눈물을 머금고 제가 오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고 아까 제가 도움드렸던 말씀으로 가름하는 걸로 하고요. 정보 차원에서 이것도 좀 하나는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 지금 양성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사실 저희 한국창직협회 이외에도 뭐 서울산업진흥연구소를 비롯해서 몇몇 개의 기관에서 창직 지도사를 양성을 하고 있는데 예. 이번 10월부터는 광명시 여성비전센터에서 창직 아카데미를 진행을 합니다. 이건 또 그 자치단체에서. 협회에서 네, 예. 같이 자치단하고 주관해서 직접 창직을 해볼 수 있는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이게 2개월간 이거 국비 같이 지원으로 협업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개월간 국비 지원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이거 거라서 좋네요.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무료. 예, 이거 꼭 국비로 지원되는 거니까 네. 꼭 체크해 주시고요. 예. 또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도 창직 진로지도사 1급 과정이라는 것이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네. 교육비 10만 원을 받고 하는데 이것도 수료 후에 전액 환급된다고 아, 하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이거 같습니다. 굉장히 꿀팁입니다. 예, 아주 오늘 굉장히 좋은 정보 주셨고요. 이제 저희가 어떨 때는 여쭤보고 어떨 때는 안 여쭤보는데 오늘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박시현 선생님한테. 저희가 이제 보통 하면 이제 직업이 있으면 이 직업을 뭐 하는 데는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는 하죠.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이 직업을 갖을 때 어떤 태도, 네. 어떤 덕목,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이잖아요. 네.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창직 지도사에 있어서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네. 그거를 선배로서 네. 이제 생각하시고 계시는 많은 후배들한테 이런 마음 태도, 이런 자세는 꼭 가지셔라라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도전을 하라는 말이 너무 세상에 많이들 하는데 창직은 도전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땅 다지기의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씨앗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 자아 탐색, 자기 탐색 이제 이런 네. 거를 통해서 자기의 씨앗을 가장 잘 골라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씨앗을 골라낼 수 있게 하는 작업은 이제 교육생이라든지 이제 피코치, 그러니까 그 교육생 창직을 하기 위한 그런 분들에게 네. 그 대화라든지 공감이라든지 또 그런 거를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을 꼭 도와주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인문학적인 자세를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창직 지도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무슨 일을 시작을 하시려고 할 때 이 단계를 꼭 좀 거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단은 이전 선생님, 가까운 계획 혹은 바람, 예, 그런 계획이요. 예, 네. 뭐 결혼 뭐 이런 거 말고. 네. 창직협회 입장에서는 네. 네, 일단 창직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몇 년간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창직협회에서 특강을 듣거나 어떤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창직을 해가고 계십니다.
이게 창업화되고 열매를 맺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게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네. 협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할 거고 네.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창직협회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창직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예. 저만의 이제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예.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시군요. 지금은 살짝 보여주실 수는 없죠? 지금 구체화 단계에 있는데 예.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네, 조심스러워서. 근데 어쨌든 선생님도 이미 선배로서 하셨잖아요. 전 선생님도 분명히 아주 좋은 창직하실 거라고 생각 들고요. 나중에 되시면 문자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시현 선생님 앞으로 가까운 계획, 바람 말씀해 주시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1년에 한두 권의 책을 꾸준히 낼 계획이고. 한두 권이요? 네. 한 권만 하세요. 두 권은 많습니다. 예. 네, 이제 꾸준히 이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네. 그 창직 지도사로서의 바람은 창직 시장이 취업이나 창업 시장만큼 그런 생태계가 많이 커져가지고 그 창업 쪽으로 가는 지원금에 정말 10%라도 창직 쪽으로 예산이 좀 분배되었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좀 귀담아 들으실 만한, 물론 이렇게 나란히 하시는 분들께서 귀담아 들으실 만한 일이었네요. 알겠습니다. 창직 지도사의 전망입니다. 최근 창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창직 지도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뿐만 아니라 창직에 대한 정책 및 예산이 보완되면서 창직 지도사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직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시현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재인 기획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괜히 제가 장난치고 이런 거 다 웃음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는 4대 핵심 국정과제 중에 창직을 포함해서 지원금 제공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박원순 서울시장도요. 서울산업진흥원 산하의 창직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학교에서도 창직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사실 저 또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창직 지도사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